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는 결과가 좋았었는데 둘째 날에 좀 결과가 좋지 않았었고요. 토요일에 공유 드렸었던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주력만 적중을 했었습니다. 우선 2월 회차가 아니기도 하고 세리에와 또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금액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2월 될 가능성이 저는 좀 세리에까지 꼈기 때문에, 특히나 주중 리그 경기는 이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신다면 소액으로 가시고 주말에 있는 회차를 노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 목이 좀 많이 잠겨가지고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순위나 아니면 흐름, 그리고 배당 쪽 위주로 경기를 많이 보는 리그는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스페치아 대 우디네세의 경기입니다. 스페치아는 여전히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17위에 위치하고 있고 우디네세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우디네세가 너무나도 유리해 보이는 경기고, 경기적인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도 우디네세가 유리해 보이는데, 저는 이 세리에라는 특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첫 경기부터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또한 이 스페치아가 역습이나 측면에서의 스피드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디네세가 경기는 주도하겠고 경기적으로 유리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스페치아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스페치아의 단통 승으로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경기력이나 뭐 흐름, 그리고 순위적인 부분들 모두 다 우디네세 쪽이 유리해 보여서 독식에서는 스페치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지로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지로나가 유리하죠.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엘체 지금 흐름도 너무 좋지 않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공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수비적인 부분들도 너무 흔들리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로나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저는 체중에서는 무승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로나가 유리해 보이지만 이 공격적인 부분들은 좋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지로나는 오히려 이렇게 속공,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간이 있을 때 공격이 조금 더 잘 풀리는 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엘체가 지금 좀 이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된다면 지로나가 본인들의 장점을 살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선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경기력대로 엘체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고요. 빌바오가 지난 주말 경기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긴 했었어요. 바이돌리드는 예상 외로 좀 괜찮은 부분들을 좀 약팀들은 그래도 좀 잡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빌바오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바오가 공격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지난 부분 경기 때 그 경기는 만들어가는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정력이 아쉽긴 했지만 바이올리드가 수비적으로 뭐 강한 단단한 팀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최종에서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빌바오가 지난 경기처럼 그렇게 좀 이 공격에서의 결정력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준다면 무승부의 결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식에서는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크레모네 대 이제 AC 밀란의 경기고요. 밀란 같은 경우에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모네 같은 경우에는 18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유일한 팀이 크레모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밀란 사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크레모네 승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좀 투표율이 좀 굉장히 많이 몰린 경기인데, 밀란의 배당에 비해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렸죠.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밀란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뭐 리그에서의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팀이고 크레모네가 지금 리그에서 승리가 없을 정도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면 원정이라 할지라도 이거보단 낮은 배당을 받아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대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에서도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와 바르셀로나가 당연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고 배당도 낮게 측정을 받았지만 오사수나가 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부분들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지난 경기 때 주말 경기 때의 모습들도 나쁘지 않았었죠.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지난 주말 경기 때는 상대가 좀 비교적 약체 팀이었다면 이 주중 경기 때 오사수나는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특히나 홈에서의 오사수나라면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에서는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레체 대 아탈란타의 경기고요. 아탈란타는 4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레체는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적인 부분만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은 아탈란타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저는 레체가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데 이 공격에서의 역습이 나쁘지 않은 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탈란타가 분명히 닭공으로 나올 텐데 득점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하지만 득점하지 못하게 됐었을 때 레체의 역습 그리고 아탈란타의 배당이 높은 부분들이나 이번 시즌 좀 미끄러질 때도 좀 많았었던 아탈란타여서 최종에서는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세리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서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꺾어서 승무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사솔로 대 로마의 경기고요. 로마는 6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좀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최종에서는 승패 투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고 사솔로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들은 여전히 좋지만 이 결정력이 이번 시즌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비는 더 불안해졌고요. 그래서 로마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사솔로의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한 방은 저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로마가 승무패에 들어오면 좀 이변이 나올 때가 좀 많았었더라는 그런 부분들과 로마가 이번 시즌 무승부가 적은 모습들을 생각을 해서 승패 방향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입니다. 알메리아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메리아나 헤타페 뭐 둘 다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알메리아가 정배당을 받고 있고 헤타페가 다시 또 흐름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헤타페가 보여주는 이 많은 활동량 뭐 이 헤타페는 항상 이 퇴장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배팅을 해야 되는 팀이지만 알메리아가 경기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 헤타페가 더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두 팀의 경기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자면 활동량적인 부분들이나 이 경기력이 조금 더 나은 헤타페가 이길 가능성이 저는 이런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완전한 역배를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세비야의 단통 패를 최종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지난 경기 때 좀 이변이 나오긴 했었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퇴장이 나왔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컸었던 것 같고 세비야는 여전히 경기력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서 이 경기는 최종에서는 의심 없이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그래도 홈에서의 세비야 그리고 배당도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배당이 비슷하다면 좀 믿어볼 만한 가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경기력은 비아레알이지만
비아레알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정배당을 받았지만 배당도 높게 책정이 됐고 경기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도 최근에 비아레알이 너무나도 지금 좀 경기력이 일단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에스파뇰보다는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비아레알 사이드라고 바라보지만 말씀드린 대로 비아레알의 경기력이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최종에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제가 봤던 경기력 시선에서는 에스파뇰보다는 비아레알이 좀 앞선다라고 생각이 들고 비아레알의 경기력이 안 좋은 부분들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에스파뇰 역시 뭐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독식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 대 살레르니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배당이 수상하긴 해요. 피오렌티나가 11이고 살레르니가 지금 9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순위적인 부분만 놓고 봤었을 때 피오렌티나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은 상황이죠. 사실 순위도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배당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피오렌티나에게 낮은 배당을 준 이유는 분명히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배당 보고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봤었을 때는 피오렌티나보다는 살레르니가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인터밀란 대 볼로냐의 경기고요. 볼로냐는 12위, 인터밀란은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밀란이 리그에서의 성적이 좀 안 좋은 편이긴 한데 볼로냐가 지금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너무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홈에서의 인터밀란이라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밀란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바치겠습니다. 인터밀란이 리그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쉽고 볼로냐가 수비는 아쉽지만 공격적인 부분들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서 무승부까지 바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토리노 대 삼프도리아의 경기고요. 체중에서는 우선 토리노가 지금 이번 시즌 굉장히 좋죠. 12위에 위치하고 있고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리노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여서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됐죠. 근데 시즌 초반에 비해서 조금은 경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토리노고 삼프도리아의 한 방은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토리노가 승부패가 들어왔었을 때 믿지 못하는 경향이 좀 커서 근데 토리노가 공격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지만 최종에서는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투표율이 너무 몰려서 최종에선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뭐 그래도 지금의 삼프도리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아서 토리노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최종에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가 보여주는 경기에서의 모습들이 너무 좋아요.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좋고 전체적으로 뭐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이나 제공권을 뭐 이렇게 제공권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좋아서 지금 아틀레티코가 좀 이 상대가 라인을 낮췄을 때 좀 해답을 좀 찾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마요르카가 수비적으로 공간이 적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이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